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해마다 평균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대기 상태를 의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기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상은 그날그날의 비, 구름, 기온의 상태를 말을 해서 매일매일의 대기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 기후는 이러한 기상이 반복적으로 평균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을 이제 말을 한다. 자, 이 기후를 결정짓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다음에 위도, 고위도인지 저위도인지, 그리고 해양이나 대륙의 분포, 해양과 대륙의 이제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차이, 그 다음에 해류, 산맥, 해발 고도 등과 같은 기후 인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이 기후 인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온이나 강수량, 풍향, 습도 등의 기후 요소가 된다. 자, 이런 기후 변화가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크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요인,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있고, 이 자연적 요인은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지구의 안에서, 그래서 지구의 여러 시스템, 직권, 기권, 생물권과 같은 여러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지구 내적 요인, 그 다음에 지구의 외부에 있는 천문학적 요인, 즉 지구가 혼자 스스로 돌아가는 자전,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공전, 우주 공간에서의 변화와 관련된 외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기후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구가 전체로서 하는 운동에 해당하는 요 지구 외적 요인을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내적 요인부터 먼저 보면, 첫 번째로는 대기 투과율의 변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따라서 성층권에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지구의 반사율을 증가시키면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감소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기 투과율의 변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표면의 상태가 변하고 있다. 자, 빙하의 면적이 지구 온난화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자, 따라서 하얀 면적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지표의 반사율이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얘네들이 평균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금 빙하 면적을
감소시키고 얘네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되풀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대륙과 해양 분포의 변화. 예를 들어서 판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대륙과 해양의 수륙 분포가 변한다든지 하는 것들로 인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의 변화가 생겨서 이런 것들도 뭔가 지구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 외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은 우리가 크게 4가지 정도를 이제 배울 건데, 이 외적 요인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팽이가 옛날에 팽이를 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팽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요 축을 채찍 같은 걸로 이렇게 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움직임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구도 지구의 자전축이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팽이가 약간 비스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지구도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자전축의 세차운동이라고 하고, 자, 지구 자전축이 지구 공전궤도 축을 중심으로 대략 26,000년을 주기로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그러면 경사 방향이 정반대, 같은 위치에서 경사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 되려면 13,000년이 걸린다라는 의미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먼저 북반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절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면, 태양이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있는 요 그림, 요 첫 번째 요 A 그림이라고 하고 얘를 B 그림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 그림은 겨울일까 여름일까? 자, 우리 자전축이 수직인 축을 기준으로 23.5도 정도 현재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적도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북반구는 현재 태양 복사 에너지를 조금 더 적게 받는, 즉 남중고도가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A 상태는 북반구에서 겨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 시기는 남중고도가 좀 더 높게, 태양이 떴을 때 좀 더 머리 꼭대기에서 들어오는 여름 시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남중고도가 높은 시기는 B인 여름이 되겠고, 낮은 시기는 A인 겨울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세차 운동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현재랑 그 다음에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13,000년 후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이 공전 궤도가 사실 정확한 원은 아니고 살짝 찌그러진 타원형이란 말이야. 근데 이 그림처럼 이렇게 심하게 찌그러져 있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편하게 조금 더 과장을 해서 그린 상태이고, 먼저 현재 태양과 가장 가까운 부근에서 우리는 겨울이야. 겨울이면은 이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태양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우리가 태양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 있을 때를 근일점이라고 하거든. 자, 현재 근일점에서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북반구가 겨울이다. 자, 그리고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하고, 자전축은 경사각은 똑같지, 그치? 똑같이 현재는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 자, 원일점일 때 남중고도가 높은 여름이다. 자, 그러면 13,000년 후는 태양,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정반대가 되는 시기니까 네 지점에서 모두 자전축이 왼쪽으로 휘어지도록 그리면 되는 거고,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일점에서는 여름이 되고 원일점에서는 겨울이 된다. 그럼 나머지도 표시를 해보면, 자, 먼저 현재 다시 돌아와서 겨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고, 13,000년 후는 여름에서 가을, 겨울, 봄, 다시 여름이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북반구 기준, 약 13,000년 후에 북반구 기준 근일점일 때는 여름이 된다. 그 말은 우리가 현재는 근일점일 때 겨울이잖아. 그 말은 겨울에 조금 덜 추울 수 있고, 여름에는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진 원일점이니까 조금 덜 더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13,000년 후에는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기 때문에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만큼 우리가 받게 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 따라서 여름의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다. 자, 그 말은 13,000년 후에는 여름에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덥고, 겨울에는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춥고,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 자, 따라서 13,000년 후 북반구는 현재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더 커지고, 왜냐면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우니까. 반대로 남반구는 반대겠지. 남반구는 현재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진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애들은 딱히 얼마만큼을 주기로 하는지를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얘네들은 13,000년 전후를 기준으로 이제 많이 나오니까 요 수치는 알고 있는 게 좋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입니다. 현재는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아까 이제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했었고,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는 약 41,000년을 주기로 21.5에서 많게는 24.5 사이에서 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최대 기울기가 됐다. 24.5도 만큼 우리가 기울어졌다 라는 거는
현재보다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 라는 거를 뜻하지. 그리고 지금 이 첫 번째 있는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자전축이 태양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건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이라는 뜻이잖아. 따라서 원래도 기울어져 있어서 남중고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따라서 최대 기울기가 됐을 때 남반구 여름철에 남중고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그 말은 기온이 더 높아진다 라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고, 또 해가 더 높이 떠 있으니까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반면에 겨울철에는 그만큼 여름철에는 남중고도가 높아진 그만큼 남중고도가 낮아지겠지. 따라서 기온도 평소 겨울보다 더 낮아지고 낮의 길이도 더 짧아지겠다. 이 말은즉 여름과 겨울의 계절 변화가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고 뚜렷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기온의 연교차가 커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중고도의 차이가 커진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최소 기울기일 때 뭐 21.5 그리고 현재 23.5보다 더 기울기가 작을 때를 보면 다 반대겠지. 남중고도는 더 낮아지고 따라서 기온이 더 낮아지고 그리고 낮의 길이도 짧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겨울에는 원래 겨울철보다는 남중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기울기가 감소하게 되면 여름에는 조금 덜 덥고 겨울에는 조금 덜 춥고 이렇게 남중고도의 차이가 감소하게 되면서 계절의 변화가 작아지더라. 이 말은즉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지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만약에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고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만 변화한다 라고 했을 때 기온의 높고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낮아지는 것의 변화는 있겠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아, 기온이 떨어진다 라고 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결정짓는 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만 바뀔 때는 이 거리 자체는 일정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 이유를 정리해보면 태양과의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자체는 변하지 않고 남중고도의 차이로 인한 기온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의 변화야. 이심률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공전을 할 때 정확한 원형이 아니라 약간 타원 궤도를 돌고 있어서 얼마나
찌그러졌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이심률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약 10만 년을 주기로 이제 이러한 수치 사이에서 변하는데, 이 수치 자체는 중요하지는 않고, 얘도 주기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주기를 생각했을 때 아까 세차운동 주기는 26,000년으로 걔는 좀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기울기 변화랑 이제 이심률 변화 주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누가 더 주기가 긴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울기 변화는 41,000년, 이심률 변화는 10만 년이니까 이심률 변화의 주기가 좀 더 긴 주기를 갖고 변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를 잘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심률은 얘네들이 얼마나 찌그러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로, 더 타원 정도가 더 심하면 이심률이 좀 크다. 그 다음에 원에 좀 더 가까운, 구형에 좀 더 가깝다면 이심률이 작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 변화와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에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를 보면, 현재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은 0.017 정도 된대. 자, 북반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가장 가까운 지점, 근일점과 가장 먼 지점, 원일점 사이의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의 차이는 대략 7% 정도가 나는데, 이심률이 최대가 된다 라는 거는 더 찌그러지는 타원에 가깝게 된다라는 거겠지. 최대가 되면 입사량이 대략 3배 정도, 20%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심률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는 좀 더 상황이 극단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워.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요 1번이 현재고 2번이 이심률이 최대가 된 상황이라고 해보자. 현재 7번이 7% 정도 입사량의 차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1번이 7% 정도의 입사량 차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2번이 20% 정도의 입사량의 차이가 있을 때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먼저 1번 상황을 보면 지구와 태양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칸.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야. 따라서 근일점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6만큼 받는다면, 원일점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이 칸에 비례해서 4만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2번 상황일 때는 근일점에서는 하나, 둘 해서 8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고, 원일점에서는 2만큼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거리에 비례해서 받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자, 1번 상황이었을 때는 근일점에서 6만큼 받고 원일점에서는 4만큼 받았으니까 차이가 2만큼 나게 되고, 2번 상황이었을 때는 근일점에서 8만큼 받고 원일점에서 2만큼 받으니까 6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야. 즉 이렇게 이심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입사량의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이때 보면은 이 수치도 대략 3배가 차이가 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심률의 변화와 평균 기온의 변화 간의 관계. 자, 이심률이 현재보다 커지게 된다면, 즉, 이 말은 즉 타원에 더
가까워진다면 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된다. 자, 따라서 북반구 여름, 현재 여름일 때 원일점이잖아. 근데 원일점에서 더 멀어지게 되니까 평균 기온이 더 낮아지게 되는 거야. 따라서 기온의 연교차는 더 작아지게 된다. 반면에 북반구 겨울일 때는 현재 근일점에 위치하잖아. 근일점에 위치하는데 가까웠던 거리가 더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겨울에는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서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태양 활동의 변화. 흑점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태양 활동이 활발한지 활발하지 않은지를 이제 판단하는데,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그리고 태양풍이 강할 때는 흑점수가 많고, 그 반대는 이제 흑점수가 적다. 그래서 우리가 흑점수가 많은 시기를 극대기라고 하고, 흑점이 거의 관측되지 않는 시기를 극소기라고 한다. 그리고 이 극대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오는 그 반복되는 시기가 11년을 주기로 한다. 자, 흑점이 거의 관측되지 않는 시기인 극소기일 때는 지구도 기온이 낮아지는 영향을 받고, 극대기일 때는 지구 기온이 더 따뜻해지는, 온난해지는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열대지방의 성층권의 기온도 높아지게 된다. 그 이유는 태양풍이 지구 상층 대기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